작년까지도 봄행교육을 진행하면서 네. 올해는 기획하는 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봄의 교양곡을 이제 이제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제가 막 자료방에 올려놓긴 했는데 알아서 그냥 우리 감독님께서 잘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 봄의 교양곡은 참 사실 약간 공개적인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다른 부서나 아니면 다른 데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부 목사님만 약간 다 아시죠?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전체 교구를 다 확인했고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 한눈에 들어오고 봄의 교양곡도 보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기존의 틀도 있지만 기존의 도노 목사님의 철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왜 봄의 교양곡을 해야 하는지, 어떤 요소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요소들은 반드시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왜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가 봄의 교양곡 같은 경우에는 네. 막 교양곡을 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름 자체가 온 성도들이 각자 태신자를 품고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신자 작정 이후에 4월 때쯤 되면은 아직까지도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들조차도 이 태신자를 내가 데리고 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봄의 교양곡을 함으로 인해서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신자 작정을 하신 분들도 내가 어떻게 내가 태신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안 올 것만 같았던 태신자들이 오는 간증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도 내가 품은 태신자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태신자 작정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봄의 교양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때를 일부러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네. 그리고 담임 목사 이제 교회가 이제 규모가 좀 커지다 보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도노 목사님이 전체를 다 돌면서 대신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않잖아.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대신방을 가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의 어떤 생각들을 듣고, 또 메시지도 듣고, 또 환자들 같은 경우, 환우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보기도도 같이 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담임 목사님과 친밀해지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얼굴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 봄의 교양곡을 좀 약간 활동적으로 진행했는데 네. 변형을 시켰죠. 그쵸? 그 전에 했던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네네. 사진이랑 이런 거를. 그래서 한번 우리 감독님 보여주시면 저희가 카페에서 네, 교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네네. 이제 순서를 그렇게 했잖아요. 한번 그 순서를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모여가지고. 네.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는 이제 도노 목사님이 처음 봄의 교양곡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대규모 단위가 아니었어요. 이게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구, 지역 다락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근데 한 지역에 예를 들어 100명이면 한 지역 정도만 이렇게 모아서 가정집이라든지 100명이 안 되고 50명, 30명이라도 소규모로 모여서 같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간증도 하고 내가 품은 태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소규모로 시작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성교회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일정을 4월달 안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구별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카페에 이제 대규모로 교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초반에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파티처럼 도시락을 준비하는 교구도 있고 아니면 샌드위치라든지 다과를 준비하는 교구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약간 축제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내면 좋고요. 그 봄의 교양곡 안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는 먼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품지 않은 태신자들,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들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지루할 수 있잖아요. 또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순도 있어요. 특순.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이올린 연주도 괜찮고, 아니면 기타 연주도 괜찮고, 아니면 노래도 괜찮고,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순들을 또 하는 시간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환우들,
교구 안에서 정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자를 미리 섭외해서 그 간증자의 간증문을 미리 검토해서 이게 성도인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간증인지. 근데 그런 틀이 없으면요, 한 사람이 마이크 잡으면은 말 잘하시는 분들은 1시간이고 2시간 혼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할 수 있어요. 이게 막 그래서 제한 시간도 좀 필요하고 간증문을 미리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도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증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는 거,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근데 그 간증자 섭외하는 게 가장 그러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간증자 섭외가 어떤 굉장히 중요하죠. 간증 위주로?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 간증은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삶을 살았다. 이게 보편적인 간증이잖아요. 근데 네네. 봄의 교향곡의 간증은 좀 틀려요. 어떤 간증이냐면 사실은 제가 6년 전부터 이렇게 저희 시아버지를 이렇게 품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초청해도 안 오신다. 그런데 작년 봄의 교향곡 때 이렇게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일주 때 오셨어요. 오셨는데 또 1년 동안 안 나오시는데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셔서 이렇게 이런 것도 교육도 새가족 교육도 받으시고 이랬는데 저는 앞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아버지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태신자에 대한 어떤 간증들이 되고 네네. 마지막에 꼭 간증에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제가 품은 태신자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신자를 품었던 이야기부터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태신자 품은 이야기.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주면은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 때. 시나리오를 이렇게 줬음에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이크 잡으면은 네. 이렇게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갑자기 이게 어제 있었던 일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막 어제 진행하시는 갔다 분. 왔는데 시장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때 교구 목사님이 굉장히 자르시더라고요. 난감하죠. 뒤에서 네, 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 이제 도원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버려둬라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제 좀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화제를 돌리거나 네 권사님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품은 태신자는 누군가요? 이렇게 해서 좀 끊어줘야지만이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듣고 있으면은 지루하죠.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또 집에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앉는 식탁이 없잖아요. 이렇게 의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허리 나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루즈하게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네, 한 사람의 간증은 절대 사실은 간증도 아니었어요.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한 사람씩 마이크 잡고 다 있었는데 그쵸. 이게 간증으로 조금 변화되긴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냥 이번에 제가 품은 태신자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한 간증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인원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아서 하지만 네. 그 이제 다락별로 하거나 이제 이럴 때는 모두가 다 누려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죠. 모두가 다 한 번씩 자기 이야기하고 만약에 태신자 품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 기도 부탁까지 하는 네. 그러한 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서로를 약간 전도에 대한 거를 약간 이렇게 복돋아 주는 거예요. 나누고. 약간, 그런 시간이니까 그 봄의 교향곡은 서로가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은 도와주고 네. 어려운 부분은 도와주고 잘된 부분은 박수 쳐주고 네. 약간 이러한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마이크를 주거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주면요. 취지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한 불평. 뭐 주차가 잘 안 된다. 담임사님한테 이제 뭔가 이제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때다. 목사님 제가 해서 뭐 했는데 이게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엘리베이터 하나만 더 설치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다. 막 이런 거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로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이렇게 조금 다 공지해서 이 봄의 교향곡을 하는 취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고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막 약간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제가 중등부 부장인데 이번에 수련회를 가려는데 저번에 적게 줘가지고 그런 얘기를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쫙 끊어야 되는 그런 좀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물론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나눔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눔에서 내가 막연하게 그냥 태신자를 품었는데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제안시켰는데 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양반이네. 내 생각은 그나마 괜찮네.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서로 간의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 이 봄의 경우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그러게 겉으로 봤을 때는 또 왜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또 그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네.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막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면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인사하는 표정도 달라지고. 맞아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자주 만들어주지만 그 자주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봄의 교향곡을 사실 이게 어른들의 행사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봄의 교향곡을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좀 이렇게 어린이도, 네. 청소년도, 네. 이제 물론 이제 제대로 된 리더가 사회를 잘 봐야겠지만, 네. 장년들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지금 축복해요님이 혹시 봄의 기영곡을 변형할 수 있다면 예시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변형이라는 것 자체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쵸,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작년 얘기를 이제 해야죠. 네. 네. 재작년까지는 카페에서 있었는데 좀 틀을 바꿔서 작년에는요 1부와 2부로 나눴어요. 1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특순과 중보기도와 환우 이렇게 중보기도와 그리고 간증의 시간들이 1부 순서였고 근데 이양 사람들이 모이는 게 요즘 현대가 바쁘잖아요.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이양 모인 김에 저희 한성교회는 약간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선교, 전도가 다잖아요. 그런데 조금 변형시켜서 작년에는 어떤 교구는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사진도 제가 갖고 오긴 했거든요. 한번 네네. 보여주시면 네. 있습니다. 사진. 체육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해서 2부 순서는 한마음 체육대회처럼 막 그렇게 으쌰으쌰 체육대회를 하는 교구도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5교구를 담당했었거든요. 저희 교구 같은 경우에는 마곡식물원에 있는 잔디밭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1부 순서는 조용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끝나고 나면 2부 순서는 마곡식물원의 잔디밭에 가서 같이 제기차기 대회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자기의 어떤 소개도 하고 이런 애드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랑 작년에 했던 거랑 약간의 뭐 피드백이 어때요? 목사님? 피드백은 카페에서 했을 때는 집중력이 좀 좋은 거는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짧게 하고 끝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었죠. 근데 역동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간증을 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는 약간 듣는 개념이었죠. 그냥 참여하는 개념보다는 듣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앉아있다 가는 게. 네, 그냥 저희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가는구나 라 해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작년에 시도했던 그러한 어떤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이 가미되면서 모두가 참여하고 축제처럼 되어지는 그래서 교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 모여서 사실 진구식도 그런 시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봄의 교향곡도 모여서 으쌰으쌰 하다 보면 우리도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좋은 에너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약간 이제 물론 차세도 그렇지만 작년도 연령대가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할 때 굉장히 차이 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많은 교구들은 또 미니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요. 그냥 뭐 간단한 게임을 하기도 해요. 링 던지기라든지 있잖아요. 뭐 전통에다 뭐 집어넣고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 생각으로 육교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바베큐 파티를 또 했어요. 그냥 이부 순서로 같이 글램핑장처럼 해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진행하면서 같이 뭐 이벤트도 하고 그거 먹으면서 뭐 자선 경매 같은 경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 누구한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잠깐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도 넣어서 그러니까 본 취지 자체는 일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변질되어서 그냥 모여서 교구 단합대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하고 난 다음에 2부는 조금 더 다양하게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많이 모여야 되는 게 목적이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순장님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품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예전에 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 품으신 분들 명찰을 빨간색. 명찰을 다른 색깔로 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도 그분들을 향해서 이번에 태신자 품으셨습니까? 누구 집사님 태신자 품으셨어요? 안 품으셨어요? 하면 목사님 지금 품을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요즘은 안 그러시죠? 요즘은 안 그러셔요. 요즘은 안 그러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저희가 태신자 품는 거는 거의 다 택시자로 저희는 다 품으시거든요. 네. 왜냐면 안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임목사님 주일 예배 때 말씀하시죠. 다락에 가면 순장님이 얘기하시죠. 또 순장님이 그 다락에서 안 품으면은 교육자들이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컨택해서 전화하고 만나라고 하고 하니까 안 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봄의 교향곡을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이제 교우가 약간 단합됨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게 되나요? 이렇게 벌써 그렇죠.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나요? 뭐가 좀 틀려지냐면 또 4월 달에 뭐가 있을까요? 전도와 영적 전도와 전쟁이 영적 있잖아요. 전쟁. 그 집회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연히 틀려요. 확연히 달라지네요. 네. 그때의 봄의 귀한곡을 잘 치는 교구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전도와 영적 전쟁에도 참여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약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봄의 교향곡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이번 연도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외부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외부로 나가니까 좀 문제가 뭐였냐면 잔디밭에서 했거든요. 제 목이 성대 결절을 었어요. 막 제기차기 대회 하는데 집사님 거기 5개 6개 이렇게 하는데 막 그렇다고 해서 잔디밭에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마이크 잡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린 게 아니었어요? 빌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야외를 벗삼아서 그냥 해보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요? 네. 제 목이 남아났겠습니까? 해서 확성기를 들고 갔는데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장소 미스다. 공익 그거 걸리지 않아요? 걸리죠.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안 했어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를 굉장히 하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전략을 짜야 되겠구나. 근데 작년에 좋았던 데가 어디냐면 지양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강당에서 했거든요. 네네. 강당에서 하니까 소리도 잘 들리지, 마이크 잡고 하니까 소리도 잘 들리지. 그다음에 다채로운 게임도 할 수 있고 막 무슨 경품 추천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학교를 저희가 강당을 빌리자? 다 빌렸습니다. 전체 빌려서 2교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교구들은 다 강당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주중에 하려다 보니까 다들 뭐 회사 끝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 저녁 7시 반, 8시에 맞추다 보니까 막 10시 안에 맞춰야 되니까 막 되게 약간 촉박하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막 교회에서 하니까 멀리서 회사 끝나고 오시는 분들은 막 힘들고 이게 주중에 시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일날 하려고 보니까 주일날 교회 장소는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신 거고.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봄의 귀한곡을 화요일과 목요일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젠가 봤을 때 토요일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 주일까지 오픈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교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봄의 교향곡인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몇 명 모여서 하모니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가 그렇죠. 예, 이제 아빠, 엄마, 자녀들까지. 네. 저희 차세대 예배 끝나면 애들이 또 다 같이 막 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그냥 이제 참여하는 거죠. 네, 같이 가서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온 가족 행사가 되는 약간 봄의 교향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주일날로 많이. 주일날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평일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평일날? 네네. 저녁에? 그래서 이제 전체 다가 강당에서는 하진 않고요. 또 작년에 우리 교구는 뭐 어떤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하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데는 또 거기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콘서트 홀처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런 데도 거죠. 있고 아니면은 바베큐 세트장 같이 이렇게 글램핑. 뭐 비닐하우스처럼 뭐 된 게 큰 데가 있는데 거기를 빌려서 거기서 쌈도 싸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비닐하우스예요. 그래서 그 교구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게 이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캠핑. 비닐하우스예요. 제가 왜 비닐하우스까지 얘기하냐면 장소가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장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비닐하우스랑 스탱에 이어서 비닐하우스에 정말 우리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봄의 교향곡을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4월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교구가 언제 시작을 제일 먼저 해요?
원래는 4월 달을 한 달이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3월 30일 날 첫 스타트를 하는 교구가 있습니다. 10교구 같은 경우에 신생교구인데 3월 30일 날 주일 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네. 혹시 다른 교회도 이렇게 왜 봄의 교향곡을 만약에 이제 뭐 소그룹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게 우리와 다르게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교회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네. 한번 이게 인터뷰 따로. 네. 왜냐면, 다양한 교회들의 시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한성교회는 한성교회 나름대로의 봄의 교향곡이 있겠지만, 또 이거를 변형시켜서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거기에 담긴 철학에 대한 부분들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그냥 그 앞에 요소들을 굉장히 짧게 그냥 해치우는 방식으로 끝내고 놀자 하나 되자 이렇게 한다고 하나 되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요소들을 나누는 것이 1번 목표다. 나머지는 그냥 더해지는 거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공동체성을 키우는. 그렇죠. 네, 봄의 교향곡 공동체성을 키워서 이렇게 전도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네, 같이 너도 할 하자. 수 있다. 네. 나도 할 수 있다. 네,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네, 같이 하자. 네.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네, 네. 같이 힘을 모아보자. 네. 그래야지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봄의 교향곡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인사하면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구였네. 우리 교구였네. 왜냐면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교회 상황과 그런 형편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거기 10스텝에 담겨 있는 철학을 녹여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성도님들과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감시켜줘야 되지만 이게 극대화되는 것들을 저는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학만 잘 녹여낸다면. 네. 네. 그러니까 봄의 교향곡을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서 네. 이제 준비하셔서 그리고 전도와 영적 전쟁과 함께 네. 준비하셔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꼭 한 달 정도까지 끌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 봄의 네. 교향곡은. 그래서 봄의 교향곡 때 설교를 목사님들 준비하실 때 저는 다른 설교도 물론 하시면 좋겠지만 행축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깊이 조금 진솔하게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실 뭐 다양한 전도 방법들을 동원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예심 전도단 뭐 여러 가지 뭐를 해봤지만 그래도 이번에 행축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솔하게 성도님들에게 좀 호소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봄의 교향곡을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동료가 되든 뭐 하려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참석. 그게 뭘 걸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참석을 할 수 네.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무리 사역자들 머릿속에 있어도 이게 이제 성도들한테까지 흘러가려면 이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제 네. 도구와 또 이제 자료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전체 포스터가 나가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교구 목사님들 보니까 머리가 좋아 초청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초청장을 자기 교구 초청장을 예쁘게 따로? 만들어 따로 만들어가지고 막 경품도 걸어가지고 이런 경품이 있다. 누가 이제 찬조도 해주시더라고요. 교구에서 제가 100만 원 찬조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하면 그래서 그런 걸로 선물도 사가지고 이게 추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또 뭐 봄의 교향곡을 또 하냐?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일날 인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쵸. 정말 진솔하게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만나서 아침마다 인사하는데 그래도 카페에서 앉아서 진솔하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하모니를 꼭 이루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나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갑자기 한 명씩 일어나서 발표하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들어주는 거랑 또 틀려요. 예, 이게 말하는 거랑 이게 듣는 거랑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한 번씩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소그룹 하는데 공동체성을 키우는데 좋다.